안녕하세요. 예, 토지 플래너 김해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옥정동 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전화 문의 주신 분도 계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계신데 제가 그 토임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은 전화를 주셔가지고 그게 토임이 된 땅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 지구지정이라는 얘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임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인지 좀 알기 쉽게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을 할 때 지구지정하고 이제 그 지구계획 수립하고 보상 착공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왜 땅 모양이 그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왜 땅 모양은 그 중요하지 않을까? 뭐 여러분이 전화 주신 분 중에서 도로에 붙었냐 안 붙었냐, 뭐 집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투자할 때는 그런 게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왜 그런지, 그럼 왜 현재 그 현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 맨 처음에 이제 지구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지구지정이란 얘기는 어느 범위까지 개발할 것이냐, 그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일직동 예를 들어서 역세권 지구라고 이제 돼 있죠. 여기 지금 빨간색 그 선이 되어 있는 걸 보이시죠? 빨간색 선이 이렇게 이제 빨간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구역이 이만큼 개발을 하겠다라고 그 지구를 지정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첫 단계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지구 지정 단계가 바로 지금 요 단계고요. 이 단계를 넘어서 이제 지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부분이죠. 여기 회전판이 있고 위에 보면 1종, 2종, 3종 주거, 일반 주거, 자연녹지도 빼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부분에는 뭐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종, 3종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죠.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 땅을 보시면 이렇게 그 종으로도 나뉘었지만 완충녹지, 어린이 공원, 뭐 공원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도로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내잖아요. 지금 이게 상당히 이제 저 안에 있는 게 많아서 일부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이제 도로로 반듯하게 만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로로 반듯하게 만들고, 단독주택용지, 근생 1종, 그리고 완충 녹지하고 이제 주거지, 이렇게 이제 그 다 표시를 해놓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도시 밑그림을 그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길도 반듯하게 내고, 그러니까 내 땅이 만약에 그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있는 걸로 이제 이 안에 있는 걸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이제 이렇게 새로 생긴다는 얘기고, 도로가 이제 네모 반듯하게 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다시피 길이 이렇게 나고,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이 장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일부만 보여드린 거고, 그러면 지금 양주 같은 경우는 어떤가? 지금 여기 보시면 그 양주시 그 양주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 고시 도면인데, 이 도면을 보면 공동, 공사, 이게 이제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앞에 근생부지, 도로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도로가 이렇게 이제 1호선이 가는 라인이거든요. 상업시설도 빼놨고 복합시설도 빼놨고, 상업시설이 큰 규모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지금 길이 여기 새로 큰 교차로가 생기고, 또 여기에 단독주택용지가 들어가 있고, 우리가 공용으로, 그리고 이제 그 청사 같은 거, 우리가 여기에 이제 양주시청이 있지만 그 시청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공공시설들이 들어오는 자리들, 요런 게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를 그 이제 지구 계획까지가 수립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법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단독주택용지, 근생, 뭐 공동, 복합, 상업, 업무, 지원, 도시지원시설, 공공청사도 있고요. 예, 초등학교 주차장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건폐율하고 용적률도 그 표시가 되게 돼 있고, 최저층수하고 최고층수, 이렇게 법례로 모든 걸 다 정해 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 9월 21일자로 이제 고시가 된 건데, 그래서 이거를
지도에 딱 얹어 놓으면 크기로 이제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따로 떼가지고 지도에다가 딱 얹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양주역에서 1호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죠. 여기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큰 공원이 들어오고, 이쪽에 이제 그 양주 아스트 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기 때문에 이쪽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네모반듯하게 큰 교차로가 생기고, 여기로도 이제 길이 나고, 여기하고 만나게, 그리고 상업용지 이렇게 빼놨고, 뭐 자원시설하고, 복합시설하고, 단독주택용지,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주거용 아파트가 들어가서 자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얹어 놓으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 놨기 때문에 이게 없다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제 지구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예. 이런 땅을 이렇게 좀 보시기 쉽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땅인데, 그럼 내 땅이 여기 있었는데 이게 네모반듯한 땅으로 단독주택 용지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상업부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역사공간 개발. 제가 일직동하고 그 양주시를 토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 개발할 때는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지구 계획을 수립하면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가는 게 이제 순서인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구 지정도 안 된 상태고 6월달로 넘어갔고, 양주 역세권 개발은 지금 착공 단계까지 다 간 거고요. 북부 테크노밸리, 양주 북부 테크노밸리는 보상 단계가 끝나고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도시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순서대로 간다. 근데 여기에서 보상을 현금 보상을 해줄 거냐, 아니면은 대토를 해줄 것인지, 아니면 환지 보상을 해줄 것인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공공이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현금 청산이라든지 환지는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게 공공개발이 아니고 민영개발을 할 경우에는 민간환지 방식을 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평으로 이제 제한을 매수 요양서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보상에서 난항을, 광명시 같은 경우는 이 보상 단계에서 되게 난항을 겪을 것이다. 지구계획 수립이 제가 시청에 확인해 봤으니까 2024년도 상반기니까 2024년도 상반기 가서 수립하고 보상 단계에서 여기 중에서도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데가 광명시고요. 그리고 이제 양주는 역사권 개발하고 북부 테크노밸리 개발은 시에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공 단계까지 다 와 있는 단계예요. 이제 역세권 개발하고 북부 테크노밸리 개발. 그래서 이제 요런 단계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이해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토임이란 용어도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토지 임야라는 뜻인데 분할할 때 이제 등록자라는 서류를 내면 조건에 해당하면 토임을 해줍니다. 그러면 앞에 3번지가 빠지고 일반 번지가 부여되고 산림과에서 관리하던 거를 지적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토임은 토지 임야의 약자로 여전히 임야입니다. 지목은. 근데 앞에 산자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해주는 게 아니고 대상 토지 면적을 우리가 이제 너무 작게 그려져 있어서 그 경계가 도로하고 확인하고 어렵기 때문에 통상 경사도가 낮은 경사도도 낮고 평평한 지반으로 되어 있는 임야를 토임을 해줍니다. 1000평 미만 소규모도 해주지만 뭐 3000평도 이렇게 토임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임을 된 땅은 토지 임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쓰여질지는 잘 모르는데, 토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면, 여기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광명의 이제 도고낸 지구인데, 여기가 이제 337-22번지인데요. 여기가 토임이 돼서 번지가 337-22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봐도 이제 임야로 돼 있죠. 임야인데 이제 평수가 넓은데 한 3000평 정도 되는데, 토지 임야.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 마을하고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 땅은 쓰임새가 이제 뭘로 쓰여질지는
개발 단계에서 이제 그 지구 단위가 떨어지고 이제 개발이 되면 이제 여기가 뭐 주거지가 될 수가 있고 뭐 상업지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기는 그 3,0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가평의 조전면 대보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땅이 지금 84-19번지로 되어 있죠. 여기 84-19번지 임야입니다. 근데 다른 거는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장에서 이제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축대를 쌓아가지고 이제 그 전원주택 부지라든지 아니면 펜션 부지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집을 지면 대지가 되는 땅입니다. 예, 여기다 집을 지면 옆에가 캐디 숙소가 있고 앞에 이제 그 골프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여기가 이제 양주시로 넘어가 보면 양주시 고암동 481-4번지 여기 지금 보시면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로드뷰로 이렇게 보면 여기 축대를 써놨죠. 이렇게 축대를 써서 평지로 만들어 놨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때 다 가서 보시면 이게 임야라고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그 4번지를 보면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좀 높은 편이죠.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여기에다 그 건축물 지면 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땅을 한번 보면 제가 이제 건물이 이미 지어진데 여기가 다 전원주택 부지예요. 여기 이제 건물이 지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임야 같은 경우는 대지로 건축물을 올릴 때 간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좀 적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은 이렇게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로드뷰로 보면 실제로 건축물이 있죠. 새 건물이 여기 주변을 보면 다 이런 그 전원주택 용지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고암동 481-17번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지이용 계획을 확인해 보면 대지로 되어 있죠. 예. 이게 토인된 땅에다가 집을 졌기 때문에 대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게 만약에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착공계도 내게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투자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조심해야 될 게 돈이 많다면 상관이 없는데 전원주택으로 살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땅을 사서 여기다 집을 지면 대지가 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5년 이상 집을 짓지 않으면은 다시 임야로 지목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야인 땅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비용까지 있어야지만 가능한 건데 이렇게 도시 지역에 이제 우리가 여기를 보면 신도시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쿠팡 물류센터가 있고 이 옆쪽도 그런 땅들이 많은데 이런 땅들은 전원주택 용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도시 생활에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괜찮죠. 여기 보면 로드뷰로 봐도 여기 이쪽에서 볼 때 되게 도시도 볼 수 있고 도시도 가깝고 편의시설이 가깝기 때문에 텃밭 쓰면서 뭐 주차 문제도 없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땅을 구매를 해서 집을 지시면 되는 건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집을 져야지만 이렇게 지목 변경이 되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로서는 조금 떨어진다. 전원주택 부지가 여기 큰 상업시설이 들어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 주의해서 투자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여기 다 그래요. 제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기도 지역 말고 이제 강원도 지역에는 그렇게 펜션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투입을 해서 분할을 한 다음에 그거를 기초 작업을 해놓고 그리고 착공계를 넣어놓으면 이게 이제 여기다 착공을 하면 전원주택 부지가 되는 거고 어떤 경우 대지로 바뀌는 거고 창고를 지면 창고 부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여기는 창고가 있는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쓰임새가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진다 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양주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투자할 때는 여기는 보상이 다 끝났고 여기도 이제 부탱보로밸리 보상도 다 끝났는데 양주시에서
지금 여기 있는 요만큼 이 땅, 이만큼 이 땅, 지난주에 그 설명을 드렸죠. 이 땅은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쪽이 안 가깝고 이쪽 옥정 그 신도시하고 바로 붙어 있는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들이 지금 도로에 붙어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평수도 크지 않고 15만 평 정도밖에, 여기 전체가 15만 평밖에 안 되고, 여기에서 여기 장거리 교차로에 그 옥정역이 생기는 가칭 옥정역입니다. 여기다 1.5k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상업시설도 950m 정도 걸어가면 되고, 이런 지역들은 뭐 저 개발 제한 구역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임이 된 땅도 아니고, 그냥 그 현황상 밭으로 쓰고 있는 그 답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서 로드뷰를 보면 지금 건축물이 다 올라가 지금 이렇게 이제 예전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방향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도시하고 붙어 있는데 요만큼 땅에 있고 상업 중심상업지가 이만큼밖에 없네. 이 섹터에서도 가깝고, 그러면 바로 도시화가 빨리 진행될 지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급지구하고 삼성지구하고 옥정 2기 신도시는 이제 붙게 되는, 근데 이 땅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정말 잘 써야지만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땅이 괜찮다고 말씀드린 거고, 가격도 옆에 매매된 금액 대비해서 상당히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요 실전입니다. 실전으로 해서 우리가 좀 용어도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올린 동영상이 보니까 한 150개가 넘는데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지만, 그러면서 이제 앞뒤 영상을 맞춰 보면,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지지난주인가 올린 영상에는 이 반대편, 옥정의 반대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게 있고, 이쪽 편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중점적으로 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거를 연결해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최대한 좀 쉽게 설명한다고 쉽게 설명을 했는데, 뭐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좀 앞쪽만 보고 이제 뒤쪽까지 다 못 보기 때문에 짧게 찍어야 되는데, 또 설명드릴 건 상당히 많습니다. 땅은 알면 알수록 공부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질문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 답을 해주면서도 저도 새로운 사실을 하나하나 알게 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딱 두 가지, 토임이라는 게 뭔지, 토지 임야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공을 해서 이제 땅을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건 투자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 전원주택 생활을 한다든지, 근데 그 토임이 된 땅이 전원주택 부지만 되느냐? 아니다. 그럼 개발이 되면은 그 땅이 상업지 땅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임은 뭐 복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전원주택 용지로 활용이 되는 곳은 그럼 우리가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상당히 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개발을 단계, 지구지정, 지구계획 수립, 보상 착공 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가 빠르게 진행되는 데가 있고 느리게 진행되는 데가 있습니다. 광명시는 지금 지구 지정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늦어질 것 같고, 보상에서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근데 양주 같은 경우는 뭐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제가 봤던 계획들이 있거든요. 연도별로 계속 맞춰서 이제 했는데, 그린벨트 해제만 조금 조금 한 3개월 정도 늦어졌는데, 그린벨트는 여기는 군사보호시설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푸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린벨트도 아니야. 옥정동에 있는데 옥정 2기 신도시하고 바로 옆에 있어. 한 12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누가 봐도 이제 명확한 땅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제가 어떤 땅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제가 좀 짧게 그리고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까지 토시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제가 글 달 때도 항상 전화번호를 넣어 놓으니까 그렇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익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